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 이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설해마을 효성빌라인데요. 40년 된 구축 빌라, 그리고 두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간. 공간은 넓지만 동선은 엉켜있는 집. 이 집을 단순히 예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살기 편한 구조로 완전히 다시 설계했습니다. 무려 90평형이며 방 8개와 욕실 4개를 가진 거대한 복층 세대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은 두 자매의 가족이 함께 또 따로 살기 위해 선택한 공간인데요. 단순 인테리어가 아니라 공간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40년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대가족의 꿈을 담기 위해 저희 팀이 3개월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초 설비부터 구조 변경, 그리고 감각적인 마감까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위층과 아래층을 합쳐 약 90평 규모의 복층 세대입니다. 오래된 구축 특성상 설비, 단열, 배관, 전기까지 전반적인 리셋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본격적인 인테리어 소개에 앞서 튼튼하고 쾌적한 집을 위한 주거 공간의 기초 설비와 기능 보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철거 작업입니다. 이번 공사의 최대 변수는 추위였습니다. 1월 한겨울에 진행된 프로젝트라 철거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창호 시공이었어요. 샤시가 없는 상태로 밤을 보내면 수도 배관이 바로 얼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40년 된 구축의 경우 기존 동배관이 노후되어 누수, 난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동배관을 사용했지만 요즘은 내구성과 시공성이 좋은 엑셀 배관을 사용합니다. 이 배관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관이 일정한 간격으로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중요한데요. 간격이 일정해야 난방이 고르게 전달됩니다. 또한 단열재 위에 배관을 시공하고 그 위에 와이어를 깔아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 배관들은 각각 방이나 공간별로 나뉘어 분배기로 연결됩니다. 분배기는 말 그대로 난방수를 각 구역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문제가 생겨도 부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각방 제어 장치를 별도로 달아 공간별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난방수가 이 배관들을 통해 각 공간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전체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바닥에 난방 배관이 깔립니다. 이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마감재가 올라가게 됩니다. 엑셀 배관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입니다. 이 공정은 단순히 바닥을 덮는 작업이 아니라 난방 효율과 바닥 평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타설 후에는 이렇게 작업자들이 미장을 통해 바닥을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수평이 맞지 않으면 마루 시공 시 들뜸, 삐걱거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붙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레벨을 잡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타설이 완료되면 이렇게 전체 바닥이 하나의 면으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비닐을 덮어주는 이유는 수분 증발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한 양생 과정을 거쳐야 콘크리트가 제대로 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너무 빨리 마르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로가 반복적으로 생기던 벽체를 처음부터 다시 손봤습니다. 적정 단열재와 단열폼을 꼼꼼하게 충진해 결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단단한 기초 위에 어떤 감성과 디테일이 담겨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현관은 벽면 한쪽에 넓게 빠진 신발장이 있지만 가족 구성이 많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7인 가족이 사용함에 있어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식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한쪽에만 있던 신발장을 양쪽으로 제작하여 수납 공간을 늘렸습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현관 수납장에 과감한 변주를 주었습니다. 화이트 수납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무늬목 디스플레이 공간은 깊이감 있는 텍스처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반대쪽에 배치된 빌트인 벤치는 기능적 편의와 조형미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크림 화이트 톤의 미니멀한 수납장과 간접 조명을 활용해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길게 뻗은 원목의 결은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며 톤에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는 이 집만의 첫 번째 웰컴 포인트가 됩니다. 현관 중문은 넓은 현관에 적합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모루 유리를 사용하여 매력적이고 시야를 차단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보리 프레임을 사용하여 현관과 내부 인테리어 모두 조화롭게 어울리는 프레임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짧은 순간 동안 사용자에게 차분하면서도 정제된 공간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입구 전실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미니멀한 구조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천장에 매입된 직선형 라인 조명은 단순한 조도 확보를 넘어 공간의 방향성과 리듬을 만들어주는 디자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빛이 벽과 천장을 따라 부드럽게 확산되면서 전실 전체에 균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첫인상을 완성합니다. 전실과 거실의 경계를 부드럽게 나누기 위해 유리블록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빛은 통과시키고 공간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벽체는 깨끗한 화이트 톤으로 통일해 공간의 순도를 높이고 시각적인 확장을 유도했습니다. 기존의 답답한 창고 공간은 심플한 플랫 도어 디자인으로 정리해 전실 전체가 더욱 넓고 깔끔하게 느껴지도록 완성했습니다. 단순한 수납 공간 교체가 아닌 전실 디자인의 흐름까지 고려해 벽면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창고로 리디자인했습니다. 거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가족의 생활과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분리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과도한 장식 없이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 되도록 구성하고 빛과 소재의 균형으로 편안한 체류감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우드톤의 절제된 조합을 기반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바닥은 자연스러운 결이 살아있고 폭이 넓고 긴 마루를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감을 더합니다. 도어와 일부 마감에 한톤 짙은 우드톤을 반복 적용해 공간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의 레이어드 구성인데요. 천장 라인을 따라 둘러진 간접 조명은 공간의 외곽을 부드럽게 감싸며 전체적인 볼륨을 강조하였습니다. 넓은 평형대일수록 거실 중앙에 실링팬을 많이 하는데요. 천장고 높이가 낮아서 실링팬 설치가 위험했지만 기존보다 천장고를 높게 확보하면서 공간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도록 실링팬까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높아진 천장 덕분에 실링팬이 공간의 중심이 됩니다. 벽면에 매입된 TV 구성은 기존의 벽난로가 배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가벽을 세워 목공 작업을 하였습니다. 양쪽 코너는 라운드 몰딩으로 마감하여 시각적으로 매끄럽고 부드럽게 연출하였으며 직선보다 자연스러운 공간 흐름으로 여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간접 조명을 설치해 빛이 퍼지는 각도까지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가벽을 설치하고 뜨는 공간에는 수납장으로 디자인하여 정돈된 면의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공용부는 친환경 페인트로 도장하여 매끈하고 퀄리티 있는 마감을 하였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위치한 다이닝룸은 두 공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좁은 입구로 거실과 다이닝룸에서 바라봤을 때 공간이 비좁아 보였는데요. 입구를 확장하고 기존에 있던 장을 철거하여 공간을 넓혔습니다.
거실을 바라보는 양쪽 사이드를 유리 블록 파티션으로 마감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거실의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동시에 거실과 주방 사이의 물리적인 경계를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가전과 가구의 경계를 허무는 시중의 빌트인 가전조차 피할 수 없는 미세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가전의 인테리어 필름을 활용하여 커스터마이징을 하였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의 패널 컬러 및 질감을 수납장 전체와 완벽하게 일치시켰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색상을 매칭한 것이 아니라 냉장고 패널과 동일한 컬러를 가구 도어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각적인 끊김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수납장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커스텀 가구처럼 보이게 되었으며 냉장고는 가전제품이 아닌 공간의 일부로 동화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는 디테일을 완벽하게 숨기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체화한 이 작은 차이가 공간 전체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한 끗이 되었습니다. 주방의 핵심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재의 연결성에 있습니다. 복잡한 장식을 배제하고 선과 면의 정갈함을 살리되 공간이 온기를 잃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주방의 입구부터 이어지는 우드 프레임은 다이닝룸과 주방이라는 공간을 부드럽게 분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프레임 안에 담긴 액자처럼 공간을 깊이감 있게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아이보리 톤의 상부장과 천장은 시각적 팽창감을 주어 좁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싱크대 하부장과 입구 프레임에 사용된 내추럴한 우드 패턴은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샌드 베이지 톤의 미드레이와 인조 대리석 상판에 적용된 톤은 자칫 차가워질 수 있는 주방의 부드러운 촉감을 더해줍니다. 주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라인은 간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타입의 상부장과 빌트인 가전의 라인을 일치시켜 미니멀한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기존 주방 발코니는 짙은 벽돌 마감과 노후된 블라인드, 노후된 창호, 좁은 동선으로 인해 창고처럼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전체 샤시를 새롭게 교체하고 화이트톤 마감과 넓은 창호를 적용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조 공간이 아닌 햇살과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세탁실은 단차도 많고 배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동선이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세탁실의 문을 열면 주방 발코니와 이어지는 공간이었는데 가벽으로 완벽히 분리해 밖에서는 살림살이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어수선한 보일러의 배관을 가려주고 세탁기는 물 사용 공간이랑 분리하였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에 강한 타일과 방수 페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탁실에 있던 문은 철거하고 입구를 확장하여 데드스페이스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대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실용성 위주로 계획했습니다. 확장하고 문을 없앴기 때문에 단열이 되도록 창호는 이중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안방의 디자인 핵심은 자극의 최소화였습니다. 모든 수납은 벽처럼 보이게 숨기고 온전한 휴식을 위한 비움의 미학을 극대화한 공간입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의 빛과 색감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 안방의 창은 오래되고 단열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프라이빗한 공간인 안방 창호에는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담았는데요. 40년 된 구축 빌라는 벽체가 두꺼워 창틀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보통은 이 공간을 그냥 마감해버리지만 저희는 부부만을 위한 윈도우 벤치로 설계했습니다. 창호 주변은 우드톤의 프레임으로 마감하여 따뜻한 무드를 외부로 연결했으며 창가 하부에는 낮은 벤치 형태의 공간을 구성해 독서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을 더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채운 붙박이장은 핸들리스 타입으로 제작하여 가구가 아닌 하나의 정제된 면으로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일체감의 철학을 안방에서도 유지하며 라인을 정교하게 맞추어 공간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기존 파우더룸은 폭이 넓은 붙박이장이었습니다. 각 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함에 따라 이 공간은 파우더룸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파우더룸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안방의 비움이 수납장이라는 면을 통해 이곳에서 완성되며 사용자가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각적 노이즈를 제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구의 마감재는 불필요한 광택을 억제한 매트한 텍스처를 선택하여 조명이 닿았을 때 빛이 부드럽게 산란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안방 욕실은 메인 화장실인 만큼 시각적인 편안함과 촉각적인 고급스러움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끄러운 수전의 금속 질감과 차분한 샌드 베이지 톤의 타일, 그리고 빛을 머금은 유리 샤워부스에 조화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친 듯 부드러운 질감과 금속 대비를 통해 공간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욕실 전체를 부드러운 베이지 톤의 타일로 마감하여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무한한 확장감을 주었습니다. 세면대 대리석상판과 하부장까지 이어지는 톤온톤의 구성은 시각적 복잡함을 제거하고 호텔 스위트룸 같은 정갈한 품격을 선사합니다. 샤워 공간을 분리하는 모루 유리 샤워 부스는 욕실의 심미적인 포인트입니다. 세로 패턴이 돋보이는 고유의 질감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빛을 은은하게 투과시켜 공간에 입체적인 리듬감을 부여합니다. 거울 후면에서 흘러나오는 간접 조명은 타일의 부드러움을 더욱 드러내며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벽면 매립형 수정과 니치 수납 공간을 설계하여 돌출된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청소의 용이성이라는 실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선과 면이 강조된 미니멀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독립된 출입문이 없어 안방을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사실상 안방에 종속된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의 구조를 깨고 거실벽을 철거해 새로운 출입문을 신설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온전한 공간을 선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안방을 거치지 않고도 거실에서 바로 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완벽한 독립 동선을 확보한 거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확장입니다. 기존에 쓸모없이 넓었던 창호 사이의 간격을 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바닥 설비를 연장하고 공간을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방 파우더룸과 연결되던 기존 통로를 벽체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안방과는 분리된 거실에서 직접 연결되는 오직 자녀만을 위한 독립적인 방이 되었습니다. 입구 전실에 있는 욕실은 다른 세 개의 욕실과 타일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자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의 취향에 맞게 어두운 그레이 타일로 마감하여 좁은 욕실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타일이 가진 미세한 석재 질감은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되며 화이트 도기 및 크롬 수정과 대비되어 분더덕이 없는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세면 수전과 샤워 수전을 모두 메리평으로 시공하여 공간의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세면대 상단과 조적 선반의 모서리를 졸리컷 공법으로 정교하게 마감하고 별도의 코너 몰딩 없이 타일면과 면이 맞물리게 시공하여 매끄러운 선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루 유리 파티션을 활용해 샤워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했습니다. 이번 공간은 전실에 위치한 또 다른 마스터룸인데요. 기존 모습은 전체적으로 오래된 벽지와 노후 마감재,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천장 조명 때문에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너창 구조로 채광은 좋은 편이었지만 창 프레임과 벽 마감이 오래되면서 밝은 빛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고, 벽면에 설치돼 있던 붙박이장 역시 공간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단순히 마감만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침실 자체의 구조감과 개방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철거 이후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마감들을 모두 철거하고 나니 숨어있던 공간감이 드러났고, 창 주변 구조와 벽체 라인도 다시 정리하고 석고보드 작업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메리평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새롭게 잡아주었습니다. 가구를 최소화하고 붙박이장을 벽체처럼 숨기듯 설계하면서 시선이 끊기지 않도록 만들었고,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 조도를 균형 있게 배치해 낮에는 자연광이, 밤에는 조명이 공간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기존 창호 위치는 유지했지만 프레임을 전체 톤과 맞춰 정리하면서 훨씬 정돈된 인상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간에서 또 하나 분위기를 크게 바꾼 요소가 바로 방문 디자인입니다. 우드톤 방문을 적용하면서 벽과 바닥의 컬러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었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분더덕이 없는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기존의 갤러리 도어 형태의 붙박이장은 수납 효율은 좋았을지 몰라도 시각적으로는 꽤나 답답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붙박이장은 전체 룸과 동일하게 핸들리스 타입으로 깔끔하게 시공했습니다. 기존의 중앙등 대신 매립등을 분산 배치해서 천장이 높아 보이고 공간 전체의 은은한 분위기가 감돌게 연출했습니다. 입구 작은 방에도 1층 전체 룸의 컬러와 동일하게 아이싱블루 실크 벽지와 매치하였습니다. 단순히 창문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깊이감이 느껴지는 우드 프레임을 제작해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복층 구조에서 계단은 집의 척추와 같습니다. 기존 계단은 마감재가 노후되어 삐걱거리는 소음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공간을 무겁게 누르는 느낌이었죠. 화려한 장식보다는 선의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매끄럽게 휘어지는 핸드레일과 그 위로 떨어지는 은은한 빛은 층을 오르내리는 일상의 움직임을 우아한 리추얼로 만들어줍니다. 계단을 따라 흐르는 핸드레일과 디딤판은 집 전체의 메인 테마인 화이트의 누드로 계단실에도 충실히 적용했습니다. 멀바우 텍스처는 발끝에 닿는 안정감을 주고 화이트 톤의 벽면은 공간을 밝고 넓어 보이게 합니다. 기존의 투박한 창을 유리블록으로 교체함으로써 빛을 머금는 우아한 수직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계단실 외벽을 따라 길게 배치된 유리블록은 외부의 거친 빛을 부드럽게 필터링하여 실내로 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창을 내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은은하며 좁은 수직 통로에 풍부한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전등 없이도 충분한 밝기를 확보해줍니다.
야간에는 계단 천장에 설치된 펜던트 조명이 유리블록을 통해 외부 테라스로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집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완성하는 디자인 요소가 됩니다. 복층 거실 리모델링의 핵심은 천장이었습니다. 무거운 석가래를 걷어내고 박봉 지붕의 구조를 살려 그 중심에 빛의 선 라인 조명을 심는 작업은 이 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집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웅장한 볼륨을 가진 공간으로 기존의 올드했던 인상을 걷어내고 고유의 구조미를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태미를 극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수직적인 확장감을 극대화하는 핵심 디테일입니다. 돌출된 조명 기고 없이 면과 선이 만나는 미니멀한 디자인은 압도적인 여백과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계단 좌측 방들과 거실을 온전히 분리하지 않기 위해 거실로 연결되는 중문은 없애고 대신 거실방 중문을 설치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기존에 답답했던 양계 프렌치 도어를 철거하고 중문이 설치된 벽면 양쪽은 정교한 간격의 루바로 마감하여 벽체에 입체감을 줍니다. 중문의 프레임은 양쪽 루바와 동일한 우드톤을 적용하여 문이 닫혀있을 때 루바 마감과 이질감 없이 하나의 면처럼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두꺼운 문선이나 유색 프레임을 배제함으로써 거실의 웅장한 볼륨이 중문 너머의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합니다. 도어의 투명 샤틴 유리는 루바의 촘촘한 패턴과 도어의 깨끗한 유리면이 대비를 이루며 시야를 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으로 디자인적 완성도를 더합니다. 거실에 속한 안방은 아담하지만 특색 있는 구조였던지라 방안은 최대한 미니멀하게 가고 중문만 포인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층룸 벽지는 바이올렛 컬러를 원하셔서 최대한 파스텔 느낌이 나는 바이올렛 우드 조합으로 신선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구는 각 방마다 세 식구가 각각 사용함에 있어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공간에 맞춰 맞춤으로 제작하였고 레이아웃도 고객님께서 평소 하시는 수납 스타일에 맞춰 제작하였습니다. 벽 라인을 따라 간접 조명을 설치해 은은한 포인트를 더해주었습니다. (3층과 4층) 거실 욕실은 위치와 구조가 같아 통일성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샤워 공간이 없이 세면대와 양변기만 있었던 구조라 많은 가족이 바쁜 시간대에 사용하려면 두 곳 모두 샤워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면대가 있던 공간에 매입 샤워 수전을 시공하고 또한 양변기에 물이 튀지 않게끔 모루 유리 파티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간단한 세정이 가능한 미니 코너 세면기를 시공해 주어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조상 욕실이 좁아 도기와 욕실용품들을 최대한 동선이 복잡하지 않게 배치하였습니다. 베이지 톤 타일이 공용 욕실을 따뜻하면서 화사하게 연출해주고 좁은 구조의 600각 타일을 시공해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복층 전실로 나가면 두 개의 방이 나오는데요. 그중 먼저 작은 방부터 소개해드리면 기존에는 어둡고 단열이 되지 않았던 코너창을 단열을 위해 이중창으로 교체했습니다. 안방에는 파스텔 바이올렛, 1층은 아이스블루, 작은 방은 민트 컬러의 벽지로 산뜻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복층 계단실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이 큰 방은 박공지붕 특유의 아늑함을 극대화한 세컨드룸입니다. 낮은 층고를 답답함이 아닌 아늑한 포용감으로 치환하고자 했습니다. 낮은 층고가 줄 수 있는 압박감을 세련된 수평적 가구 배치와 빛의 레이어링으로 극복하여 마치 프라이빗한 아지트 같은 정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복층 큰 방은 지붕의 경사면이 만드는 독특한 공간감이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테라스 방면으로 있는 창 위의 간접 조명을 시공해 방의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5개 공간이었던 복층 테라스를 실내의 연장선이자 일상의 휴식을 담는 외부 리빙 공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기존에 방치된 공간에 머무름의 기능을 부여하고 자연과 도시 풍경이 공존하는 작은 정원형 테라스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확보하고 금속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외부 공간에도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 가림막을 제작했습니다. 프레임 외부의 내구성을 고려한 방부목 패널을 부착하고 문을 열고 닫아 관리에 용이하게 하였고, 문의 루버 창을 통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내부 실외기를 시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야외 공간인 만큼 누수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하단이 들어설 자리에 철저한 하부 방수 작업을 1차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존 벽체 위에 보강형 펜스 구조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방수층 위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판을 꼼꼼하게 밀착 시공합니다. 그 위에 토사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비닐과 부직포를 레이어에 덮어 완벽한 여과 시스템을 만듭니다. 또한 배수구 위치를 기준으로 물 흐름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시공 디테일을 잡았습니다. 곡선 형태의 플랜터는 단순 조경 요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획된 시설입니다. 외부 마감은 우드 질감의 방부목 패널을 적용하여 내구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조명은 방수 등급 제품을 사용하여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테라스에서 머무를 때 번거롭게 돌릴 필요 없이 리모컨 하나로 펼쳐지고 접히는 자동 어닝을 설치하였습니다. 자동 어닝은 수동 어닝보다 관리도 편하고 방수 등급의 천이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싶은 만큼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테라스가 있는 거주 공간에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테라스 인테리어가 아닌 기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능을 재정의한 외부 공간 리노베이션에 가깝습니다. 사용되지 않던 5개 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구조와 디테일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공간입니다. 이제 이 멋진 공간에서 보낼 여유로운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